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셀트리온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약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등의 사항들을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다들 제약회사라고 되게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부터 엄밀하게 따져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좀 옛날 기사인데요. 일단 셀트리온은 2002년도에 시작한 회사이고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개척자로 등장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라 하면은 기존에 있던 특허가 만료된 제품을 아주 싸게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러한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허 다 된 약을 이제 짝퉁으로 만들어서 판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팔리고 있어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장에 이제 셀트리온이 진출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되게 R&D를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이라는 성과를 낳았는데 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이 램시마입니다. 이 램시마는 류머티스 관절염 등의 치료에 적응증을 갖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하려 하긴 했는데 일단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요. 이 자기 몸에 있는 면역계가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발생하는 알러지의 일종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또 당뇨병, 일형 당뇨병도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또 궤양성 대장염,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아토피나 백반증 같은 것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바로 램시마이고요. 그리고 이제 램시마의 뒤를 이어가지고 트록시마랑 허주마라는 약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 세 제품이 요즘에 이제 셀트리온 매출에서 이 기존 제품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기존 제품의 매출은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었거나 이제 거의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예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기존 제품의 부진을 신규 제품이 아주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메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 신규 제품이 뭐냐라는 것일 텐데, 먼저 간단하게 일단 메모장의 정리 용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기존 제품에는 일단 아까 소개해드렸던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신규 제품에는 이제 쭉 소개해드릴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리고 베그젤마, 스테키마 뭐 등등이 있는데 총 9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제품이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잘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램시마 SC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램시마 SC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이 아까 말씀드렸죠. 램시마가 세계 최초의 항체 뭐였죠? 항체 바이오시밀러인데 이 제품이 가장 주력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램시마를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제형을 변경한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램시마 SC가 피하주사라고 하는데 피하주사가 뭐냐 하면은 자, 간단하게 이 주사는 4종류 정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주사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주사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 정맥주사는 혈관이 놓는 주사이고 피하주사는 우리 피하 지방에 놓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왜 개선을 했냐 보시면은 이 정맥주사는요 아주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가지고 비록 효과가 느리기는 하지만 부작용 위험이 더 적은 병원 입장에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피하 주사로서 이 제형을 변경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그젤마랑 스테키마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변이성 직결 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굉장히 되게 요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방 1위 자리에 올라섰다는 기사가 2월 달에 떴어요. 자, 유럽에서 29%의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베바시중합 종류의 처방을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유럽 출시 이후에 이제 2년 동안 달성한 성적이고 해당 분기에만 이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럽에서 굉장히 셀트리온이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면은 셀트리온이 유럽 법인을 세워가지고 직판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판매를 하면은 아무래도 현지 사정을 전부 다 이제 캐치를 해야 하고 또 비용이 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개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마진이 남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소개해 드리려 했지만은 지금 먼저 알려드리면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25.2%로서 이제 작년에 달성했던 8.3%보다 3배 이상 확대가 된 수치입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강한 배경에는 이러한 마진 확보 전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램시마랑 커즈마, 트룩시마 이런 전통적인 제품군까지 모두 직판으로 전환해가지고 마진을 확보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스테키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얘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해당이 되는데, 얘도 이제 유럽에서 출시를 하면서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해외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스테키마에 대해서 다른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일본에서도 직판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 선점을 빠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그동안 자체 영업망을 구축해 오는 데 집중을 했었고, 이제 그 꽃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직판 체계를 여태까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구축을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본격화해서 일본에 이제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지난 2023년도에 출시가 됐던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29%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후발주자였는데도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 성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41%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으면서 또 바이오시밀러 처방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플라이마도 일본에서 12% 점유율을 달성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마진성 높은 사업을 잘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테키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관련 정보가 없고요. 또 이제 스테키마는 건선성 관절염이나 판상형 건선이라는 질병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처방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약들로 넘어가 보면요. 지난 1월 달에 이 FDA에서 악템라라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 액토즈마의 품목 허가를 승인받아가지고 이 이후에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셀트리온은 지난 3월 달에 프롤리아랑 엑스지바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거의 바이오시밀러인 스토보클로 그리고 또 오센벨트의 FDA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약의 품목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스토보클로랑 오센벨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이 골다공증 치료제 그리고 또 골전이 환자의 골격계 증상 예방과 골거대 세포종 치료제로서 사용되는 약이라고 합니다. 또 졸레오란 약이 있는데 이거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해가지고 또 지난 3월 달에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알레르기성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피부 비동염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사용되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런 식으로 총 9가지 신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 제품의 매출이랑 신규 제품의 매출 성장 방향이 좀 반대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했고, FDA 품목 허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이 굉장히 해외에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직판 체계 구축이라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작업을 다 했고,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해외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앞으로 어, 따로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다시 영상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